안녕하세요, 이동입니다. 우리 삶 속 다양한 이야기를 책을 통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문학, 삶의 질문에 답하다. 이번 시간에는 여행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노래 들어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꼭 떠나야 될 것 같지 않았습니까? 저도 좀 떠나야 하려고 그런 분위기를 좀 내보려고 옷을 좀 산뜻하게 입어보았습니다. 그 노래 가사 중에 노트북 꺼나요, 날 잡지 말아요 라는 대목이 있는데요. 저는 그 가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가사가 가장 마음에 남습니까? 한 남성분은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서 여행을 계획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은 지금까지 떠나봤던 여행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부모를 잃은 슬픔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와의 추억을
정리하기 위해서 떠났던 여행이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여행의 시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식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바쁘게 주변을 챙기느냐, 그동안 자신을 챙기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간디는 가장 위대한 여행은 지구를 10바퀴 도는 여행이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이 남성분에게 여행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여행이었던 것이죠. 메릴랜드 대학의 이소 아올라라는 교수는 인간은 무엇을 얻고 무언가를 하려는 접근 동기에 따라 행동에 나서기도 하지만 무언가를 피하고 무언가를 하지 않으려는 회피 동기에 따라 움직이기도 한다는 행동 심리학의 접근과 회피 동기 개념을 이용해서 사람들은 왜 여행을 떠날까라는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일상의 주름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은 여행을 통해 짜릿함과 재미를 찾아 나섭니다. 삶의 스트레스를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행을 통해 일과 가사에서 해방되어 편안함과 휴식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 사람들과 문화에서 탈출하고 싶은 사람들은 여행을 통해서 이국의 문화에 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무적이고 피상적인 인간관계에 지친 사람들은 여행을 통해서 진솔하고 깊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왜 사람들은 여행을 떠나려고 할까요?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저마다 다릅니다. 김영하 작가는 여행의 이유라는 책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행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작가 김연아는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가 쓴 작품은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의 작품을 접하고 있습니다. 김영하 작가가 여행의 이유라는 책을 출간했을 때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가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작품을 구상하고 작품을 쓰기 위해서일까? 작품을 다 쓰고 쉬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걸까? 이러한 저의 궁금증은 책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책 내용에 보면 여행에서 공감을 얻으시나요? 작가라 좋으시겠어요? 세계 어디에서도 쓸 수 있잖아요? 라는 질문에 작가가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여행에서 영감을 얻으시나요? 라는 질문은 작가라면 한 번쯤 받아보는 것이다. 여행에서 영감을 얻은 기억이 나는 거의 없다. 영감이라는 게 있다면 언제나 나의 모국어로 주로 집에 누워 있을 때 왔다. 작가라 좋으시겠어요? 세계 어디에서도 쓸 수 있잖아요? 같은 말도 자주 듣는다. 영감을 얻기 위해서 혹은 글을 쓰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지는 않는다. 여행은 오히려 그것들과 멀어지기 위해 떠나는 것이다. 격렬한 운동으로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을 때 마침내 정신의 편안함이 찾아오듯이 잡념이 사라지는 곳, 모국어가 들리지 않는 땅에서 때로 평화를 느낀다. 모국어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지만 이제 그 언어의 사소한 뉘앙스와 기색, 기미와 정취, 발화자의 숨은 의도를 너무 잘 감지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진정한 고요와 안식을 누리기 어려워졌다. 모국어가 때로 나를 핥히고
상처내고 고문하기도 한다. 모국어를 다루는 것이 나의 일이지만 그렇다고 늘 편안하다는 뜻은 아니다. 보통의 인간들 역시 현재를 살아가지만 머릿속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후회와 불안으로 가득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지난밤에 하지 말았어야 할 말부터 떠오르고 밤이 되면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뒤척이게 된다. 후회할 일은 만들지 말아야 하고 불안한 미래는 피하는 게 상책이니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미적거리게 된다. 여행은 그런 우리를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로부터 끌어내 현재로 데려다 놓는다. 여행이 끝나면 우리는 그 경험들 중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생각으로 바꿔 저장한다. 영감을 쫓아 여행을 떠난 적은 없지만 길 위에 날들이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또다시 어딘가로 떠나라고 다시 현재를, 오직 현재를 살아가라고 등을 떠밀고 있다. 작가 김영하는 여행의 경험이 현재의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는 힘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길 위의 날들이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라는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관련 질문으로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이야기 중에서 어느 부분이 기억에 가장 남습니까? 그 부분이 기억에 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있어 여행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녀 문제로 고민하던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분 생각을 하면 저는 한숨이 납니다. 그분은 아이가 학교만이라도 졸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아이와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그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분의 얼굴에는 기미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건강검진에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묵묵하게 수술을 받고 치료 과정을 끝냈습니다. 그 치료 과정 속에서도 아이와 전쟁을 치르기는 매 한 가지였죠. 본인이 암에 걸렸다는 처지만 달라졌지 상황은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치료 과정이 다 끝나고 나서 그분은 저에게 매우 지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여행을 떠나시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 아이가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여행을 떠나냐고, 자기가 한시라도 집에 없으면 학교도 안 갈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하소연을 하더군요. 마음이 답답했지만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마음 한켠으로는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를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남편이 자신이 여행을 떠나 있는 동안 아이 등교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꼭 가고 싶었던 곳인데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곳이었다면서 장소는 그곳으로 정했고요. 그리고 패키지 여행으로 떠났습니다. 패키지 여행하면 참 기분이 좋죠. 저도 좋아집니다. 항상 깨끗한 호텔방, 그 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 밥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들. 그분도 그렇다면서 여행을 결정했습니다. 여성분은 여행을 출발할 때까지도 아이에게 함께 가자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며 망설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다니면서 며칠 동안은 아이가 학교는 잘 가고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사람들과 어울려서 아이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여성분에게
여행을 다녀온 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분은 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예전에는 아이 걱정, 그다음에 자신의 건강 걱정을 하느냐 너무 바빴는데 지금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여성분에게 여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분은 여행은 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행이 자신의 걱정을 치료해주는 약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요. 지금 그 여성분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에서 받은 돈으로 남편과 외식을 하기도 하고요. 가끔은 딸아이에게 용돈을 몰래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전에는 하루 종일 아이 걱정, 자신의 건강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일하는 시간만큼은 걱정을 하지 않아서 참 좋다고 말했습니다. 데니얼 크레이크는 약상자에는 없는 치료제가 여행이다. 여행은 모든 세대를 통틀어 가장 잘 알려진 예방약이자 치료제이며 동시에 회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성분에게 여행은 걱정을 잊게 하는 치료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여행은 무엇입니까? 꾸베 씨의 행복 여행에서 행복 목록 25번째에서는 행복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서 혜민 스님은 죽기 전에 내가 꼭 가보고 싶은 곳들, 경험해보고 싶은 일들,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을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냥 그것들을 꾸준히 하세요. 하나씩 하나씩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이것저것 너무 고민하지 말고 우리 그렇게 살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삶이 허락하지 않아 꼭 가고 싶은 곳을 못 가보셨나요? 경험해보고 싶은 일들을 못하고 계신가요?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못 만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선 혜민 스님이 말한 것처럼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나의 상황에 맞게 실천해 보세요. 마음 먹고 여행을 훌쩍 떠나든지 경험해보고 싶은 일들을 배워보든지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우선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아보는 겁니다. 일상의 변화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또 하나의 여행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여행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혹시 어떤 음식을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유독 그 음식을 먹고 나면 헛헛했던 마음에 힘이 생기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마음을 치유하는 음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